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마테오시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리의 애틀랜틱 카운슬 발언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에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럽이 타이완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마크롱을 비판하면서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샤바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를 구실로 타이완 문제를 암시하려는 시도는 저희가 있는 정치적 조작이며 주권과 영토 완정,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보안국 대변인 스타니스와프 자리는 중국이 폴란드 지도자를 공격하면서 그들의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중 대립 구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크롱을 제외한 집단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늘 타이완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은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그 다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집단 서방은 타이완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민진당과 그 지지자들을 친우크라이나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러소포비아이면서 동시에 반중인 국가들이 타이완에 접근해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면서 유혹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절반의 타이완인들은 평소 연고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 편이라며 막연히 모스크바에 반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과 타이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지속적인 무력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게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아도 결국 타이베이에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중국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잔뜩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25년 혹은 2027년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self-fulfilling prophecy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기에는 당장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 군사적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생산력이 안 된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쓸 포탄까지 부족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마당에 타이완 해협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도 경제적 치명상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분간 지속되다가 서방이 못 견디고 화해를 베이징에 요청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냥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독일 기업들이 그럴수록 더 중국에 다가간다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대러 제재로 세계 최대의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본국의 인력을 줄이고 중국으로 대거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재로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국내 공장을 줄이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스프가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와 원료를 본국에서 쓰지 못해 중국으로 옮기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구에서 막힌 러시아산 에너지와 원료를 받아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서구의 기업 투자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망할래야 망하기가 힘듭니다. 애당초 제재라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제재 전에는 러시아도 에너지 거래를 달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결과가 페트로달러의 자폭입니다. 페트로달러의 자폭은 사우디가 기름을 부었을 뿐 그 트리거는 러시아의 거래를 차단한 제재였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의 보험 서비스를 거부한 것도 코미디입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서비스 산업이 보험입니다. 금융 서비스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자기 밥그릇을 차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 본질이 투전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게 전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